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이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구 합동 홍보 캠페인이 영등포역 앞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주최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영등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영등포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경부선의 철도역이자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전철역입니다. 서울시의 중추역 중에 하나죠. 서울 서남권의 교통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역 건물은 이제 롯데건설이 건설한 민자역사로 역사 내에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환승역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 개통 당시에 이게 노량진역이 이 자리에 영등포역 자리에 있었는데, 이 홍수 때가 되면 한강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강 가까이에 정거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노량진역이 이제 이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 노량진역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1900년 7월 8일 이제 경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서 노량진역이 이제 지금 현재 한강 철교에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위치, 이제 학원가들이 쭉 있는 그 위치로, 또 수산시장이 있는 그 위치로 이제 노량진역은 옮겨간 거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영등포역에 있던 기존 정거장 시설들이 이제 그대로 있었죠. 예. 그대로 이제 존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선로 보수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등포역 일대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정거장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죠. 근데 이제 열차 정차를 이제 요구하고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인철도 합자회사가 해당 시설을 이제 영등포역으로 전용을 했다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등포역의 주요 연역을 한번 볼까요? 네. 1900년 9월 5일 날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120년 전이네요. 그다음에 1936년 4월 1일 날 이제 경부선으로 편입이 이제 됐고요. 1950년 6월 30일 날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 소실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5년 1월 12일 날 좀 부실하게 쓰던 그 역사를 이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날 이제 청량리와 시청, 서울역 그 사이에 이제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이제 국철 구간으로 연장이 됐죠. 영등포역부터 인천, 수원까지. 그다음에 1990년 7월 21일 날 민자 역사가 준공이 이제 됩니다. 현재 역사가 이제 바로 민자 역사죠. 2004년 4월 1일 만우절 날이네요. KTX가 개통이 되면서 모든 새마을호가 이제 영등포역에 이제 정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리모델링이 돼서 이제 현재의 모습이 이제 된 것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날 이제 KTX 경부선 이제 왕복 2회 정차가 이제 개시됐죠. 그리고 2020년 3월 2일 날 충북선, 즉 서울에서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의 운행이 이제 중지가 된 걸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제 방학이 되면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충북선을 이제 탔습니다. 이제 충북선을 타느라고 뭐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을 이제 자주 이용을 했는데, 글쎄요, 2020년 3월 2일부로 충북선 운행이 중지되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충북선 열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 오다 보면은 참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서울까지 정말 그렇게 그 풍경이 신비로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그런 이제까지 그 지방 도시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아닌 정말 도시화된 그런 모습을 그때 이제 많이 느꼈는데, 물론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제 옛날 얘기죠. 예. 그리고 약 10여 년 좀 전에 KTX가 영등포역에 이제 무정차가 되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일어났었죠. 이 무렵에 이제 영등포역에 그 KTX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영등포역의 그 KTX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었던 주민들께서 남도로 단풍 여행을 가실 때 잘 다녀오시라고 역사에 나와서 환송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2010년 11월에 KTX가 하루 왕복 2회 정차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에는 경부선 수원을 경유하는 KTX만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영등포역에 관련된 뭐 일종의 작은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등포역 하면은 저에게는 약간 그 마음 시린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서 알았던 그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1930년 경호생이셨습니다. 지금은 그 유명을 달리하시고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글쎄요, 그 하늘만 빤히 보이는 등해산골의 그 깡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서 겨우 그 이제 사설 강습소인 그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마쳤죠. 그래서 이제 겨우 한글을 터득하고 이제 수리를 이제 배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워낙 그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 살림이기 때문에 언감생심 중학교로 진학할 엄두를 그 이제 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한 친구와 둘이 어떻게 겨우겨우 그 마련한 차비를 들고 무작정 그 서울로 상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작정 상경을 해서 그야말로 무작정 내렸던 곳이 바로 이 영등포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이 낯선 그 도시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랑 이제 헤어져서 그 영등포역 앞에 있는 그 방직 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 그 방직 공장 그 옷감을 그 이제 둥글게 말아놓은 거 정말 무겁죠. 밀기도 무겁고 들기도 무겁고 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무게였을 텐데, 그랬는지 그 공장 일이 엄청 힘들고 고되었었답니다. 이제 뭐 얼마간 그 일을 했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보고서 어린 나이에 이런 중노동을 하면 이제 몸이 상한다라고 해서 밤중에 그 이제 공장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개구멍으로 탈출을 시켜줬답니다. 그때는 외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취업을 하면은 뭐 그만두고 나가는 것도 이제 자유롭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같이 그 아동복지법이 있으면은 그 아동에게 그 이런 노역을 시킬 수가 없는 건데, 뭐 그때 당시는 뭐 일제의 치하였었기 때문에 뭐 아동복지 이런 거는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었던 때고요. 참 정말 그 이제 슬픈 그 시대의 얘기였죠. 그렇게 이제 방직 공장 그
이제 개구멍으로 이제 나와서 그 영등포역 앞 일대로 나와 보니까 이제 뭐 갈 곳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갈 곳이 없어 갖고서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요즘도 역사에 보면 그 노숙자들이 이제 그 종이 상자를 갖다가 이제 집같이 만들어 놓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게 그나마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데가 이제 역사죠 사실은 역대합실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영등포 역사로 이제 숨어 들어와 갖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대합실을 나가 보니까 같이 그 무작정 상경을 해서 같이 올라왔던 그 친구랑 올라오자마자 헤어졌었는데 그 친구도 무엇인가 돈벌이를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니까 뛰쳐나왔는지 그 친구도 역사에 와 있더래요 그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에서 그 고향 친구를 다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이제 있던 그 친척들을 겨우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제 여비를 받아갖고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 글쎄요 그때 그 일기를 보면은 뭐 전철을 이제 타러 서울역으로 가서 전철이 아니죠 전차죠 전차. 그래서 이제 종로를 지나서 미스코시 뭐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그 백화점 구경도 하면서 이제 종로를 쭉 따라서 저기 이제 성동역, 이제 뚝섬 이 근처까지 가서 뚝섬에 사는 이제 고향 부모를 만나서 겨우 여비를 좀 얻어갖고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차비가 이제 조치원역까지밖에 이제 없어갖고 경부선을 타면은 이제 조치원까지 내려오죠. 충북선을 타려면 사실 조치원서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거기서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도 또 이제 조치원 역사에서 이제 또 밤을 둘이 새우고 그 다음날 쫄쫄 이제 굶은 배를 움켜쥐고서 조치원 역사에서 나와서 고향인 이제 정평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한 100리 정도 됩니다. 한 40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글쎄요, 저도 한번 청주에서 정평까지 한 2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뭐 걸어가 보질 않고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봤는데 그 자전거라는 그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도 힘들었는데 그걸 진짜 걸어서 백리길을 올라고 하다 보니까 뭐 배는 고프고 발은 다 부르트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겨우 이제 고향에 이제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버지 일기에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영등포역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무작정 상경을 해서 내렸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던 그 곳. 글쎄요, 그 방직 공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 보면은 방직 공장에 대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뭐 그때 국민학교 졸업했으면은 사실 뭐 한 두세 살 정도 이제 된 그 나이인데 서울 도착해서 어떤 방직 공장의 그 이름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 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되거든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참 그 사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등포라는 지역과 영등포라는 역이 정말 저한테 그렇게 가슴 시리게 다가오는 것인지 정말 예전에는 저도 사실 미처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새벽의 그 역사, 영등포역도 그렇고 조치원역도 그렇고 그 역사에서 이제 숨어서 봤던
그 일본도로 무장을 한 일본 순사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앞세대는 정말 고난을 등에 짊어지고 태어나왔고 평생을 나라를 다시 일구다가 돌아간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있죠. 그다음에 배우지 못한 서름이 있고, 그다음에 가난과 배고픔, 무지, 그리고 또 이제 동족상잔의 그 전쟁, 파괴, 살육,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세대 가슴에 아주 피멍을 들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또 그분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게 만든 그 세대가 우리들의 그 아버지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앞 세대의 그 이제 다음으로서 정말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이 나라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배부르게 이제 그렇게 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들로부터 그 노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예, 그 말로 표현 못할 그 온갖 서름을 알고 그다음에 파괴와 살육으로 점철되었던 전쟁의 참화를 몸으로 느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꼰대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스팔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세대에 사셨던 저희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영등포역이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가슴 시리게 다가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 세대가 막 그 이제 법적인 노인으로 편입되는 베이비 부모 세대죠. 사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 앞 세대에 비해 보면은 뭐 척은 먹피로 끼니를 때우고 배를 걸고 성장한 세대는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상당히 그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희 세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라면 그렇게 배를 걸고 큰 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 뭐 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 같은 것을 좀 사용을 하면서 크긴 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그 굶주림과 가난에 휘둘린 세대는 그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난을 화두로 삼는 작금의 정치인들이 어떤 때는 좀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난과 지금의 가난은 좀 이게 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취직을 했던 영등포역 앞에 방직 공장이 어디였을까 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등포역 앞에 방직 공장이 여러 곳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 영등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등포역과 저는 또 그런 가슴 시린 그런 사연이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오늘 영등포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예, 김용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